구독자 여러분, ABL바이오 주주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냉철한 분석으로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ABL바이오의 이중항체 ADC 후보 물질인 ABL206이 미국 FDA에 일상 IND를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ABL의 이중항체 ADC와 ABL206의 IND 신청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자세히 뜯어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팩트를 먼저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ABL206이 ROR1과 B7H3를 동시에 잡는 이중 항체에 시나픽스에 검증된 링커 기술과 토포이소머라제 1 억제제를 결합한 완전체 구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자회사인 네옥바이오가 이 모든 임상을 전담하면서 후속 타자인 ABL209는 내년 초 IND 제출, 그리고 내년 내에 임상 일상 개시, 27년 초기 데이터 공개라는 명확한 타임라인을 확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 팩트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ABL 바이오는 이제 계획을 말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행과 검증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들로 왜 ABL 바이오의 주가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지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근거 있는 확신을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요, 흔히 이중항체 ADC를 두고 2배 더 강력하다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한 발 더 깊게 들어가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안전한 치료 범위의 확장에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쓰던 ADC가 그냥 미사일이라면 이중항체 ADC는 2번 확인하는 안정장치가 달린 정밀 타격 시스템입니다. 암세포 표면에 있는 두 가지 항원을 동시에 잡을수록 결합력은 강력해지고요. 암세포 안으로 약물을 끌고 들어가는 내재화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깊숙이 침투한 뒤에야 링커가 절단이 되고 페이로드가 방출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일 항체 ADC의 가장 큰 딜레마는요, 바로 독성입니다. 약의 용량을 늘리면은 암은 죽지만 사람도 위험해지고요. 약을 줄이면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중항체 ADC는 이 딜레마를 기술적으로 해결합니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작동하니 이 안전한 치료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진 겁니다. 안전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부작용 걱정 없이 약물의 유효 노출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충분한 노출량이 결국 압도적인 종양 살상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단순히 독성만 강한 물질이 아니라 부작용은 통제하면서 암세포 사멸 효과는 극대화하는 스마트한 설계인 겁니다. 즉,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기대하는 ADC는 단순히 독성만 강한 물질이 아니라 부작용은 통제하면서 암세포 사멸 효과는 극대화하는 스마트한 설계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이중항체 ADC고요. 그렇다면 ABL206이 타겟하는 ROR1과 B7H3, 과연 돈이 되는 타겟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지 알아야지 주가랑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살펴보면요. 이미 글로벌 거대 자본이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ROR1인데요.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는 ROR1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벨로스 바이오라는 기업을 무려 2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크가 4조 원을 베팅한 타겟이 바로 이 ROR1이라는 거고요. 다음은 B7H3인데요. 에너투의 신화를 쓰고 있는 다이치 상쿄가 차기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DS7300이라는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치료제의 타겟이 바로 B7H3입니다. ABL 바이오는 빅파마가 큰 돈으로 사들이고 주력으로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두 타겟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유효하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기술적 한 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상훈 대표가 직접 강조한 핵심 설계 전략입니다. ABL206은요, B7H3에 대한 결합력을 의도적으로 100배 낮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정상세포에도 이 B7H3라는 타겟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기존 ADC처럼 결합력이 너무 세면 정상세포에도 달라붙어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정상 조직에서는 스쳐 지나가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중항체니까 ROR1과 B7H3가 동시에, 그리고 과다하게 발현된 암세포 환경에서만 강력하게 결합되도록 정밀도를 설계한 겁니다. 무조건 세게 붙는 게 좋다라는 편견을 깨고 안전하게 붙어야 약의 효능이 끝까지 간다는
ADC 개발의 난제를 정확히 뚫어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는 요걸 만들기 전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 결과물이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ADC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일각에서는 ABL 바이오, ADC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묻습니다. 너도 나도 ADC 이미 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뛰어들어서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저 백 소장은 후발주자라 늦었다가 아니라 이중항체 분야에서 이미 수차례 임상을 해본 베테랑 팀이 ADC라는 무기를 장착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ADC 시장의 트렌드가 뭘까요? 단일항체 ADC는 이미 레드오션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에너투가 꽉 잡고 있죠. 이제 시장의 질문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에너투 다음은이에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독성을 어떻게 해결하고 정밀도를 어떻게 더 올릴 건데의 싸움인 겁니다. 그 유일한 해답이 이중항체 ADC인 거고요. ABL 바이오는 이미 검증된 시나픽스의 링커 기술을 도입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켰고요. 또 ABL이 가장 잘하는 이중항체 기술을 얹었습니다. 이건요, 뒤늦게 후발주자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낸 초월 전략인 겁니다. 특히 국내가 아니라 미국 자회사인 네옥바이오가 주도한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2026년에 일상 개시, 2027년에 초기 데이터 공개거든요. 바이오 임상과 M&A의 본토인 미국에서의 이 명확한 타임라인은 회사가 단순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상업화 스케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ABL 206의 미국 FDA 임상 일상 IND 제출은요, 이걸 보고 단순히 서류 냈구나 정도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30일 카운트다운이거든요. FDA 규정상 IND 제출 후에 30일 동안 임상 보류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임상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즉, 30일 뒤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ABL 바이오는 미국 임상 단계 이중항체 ADC 기업으로 다시 한번 신분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신분 변화가 바로 리레이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BBB 셔틀 플랫폼으로만 평가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글로벌 ADC 플레이어들과 같은 저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ABL 주주 여러분, 그리고 예비 투자자 여러분, 지금 이 주가는요, 아직 이중항체 ADC의 잠재력을 제로에 가깝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뒤에 임상이 본격화되면요, 시장은 뒤늦게 열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DC가 현재 1차 치료제로 진입하는 시대거든요. 이런 때에 치료 용량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이중항체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의 새로운 주가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또 하나의 임상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 듀얼 페이로드 ADC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소식에 대한 기대감도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ABL 바이오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서 매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죠. ABL 바이오의 기술의 본질과 설계의 정밀함,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를 체크하고요, 다가올 타임라인을 봅니다. 자, 우리 ABL 바이오는 이제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눌리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등락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도 1월 달에 또 좋은 소식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있는 기대감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내년 1월에 있을 JP모건 컨퍼런스 전에 꼭 잡아가야 할 국내 주식 탑5 종목을 정리한 투자 전략서를 무료로 공유 중입니다. 총 30페이지 분량의 투자 전략서고요. 항상 이슈가 터진 다음에 잡으면 늦잖아요, 여러분들. 내년에 트렌드가 될 글로벌 바이오 방향성과 함께 미리 잡아놓으면 수익률이 크게 터질 수 있는 종목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원래는 제가 유료분들한테만 보내드리는 자료지만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유튜브 구독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채널 구독해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여기 화면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어떻게 유익하셨을까요? 저는 내일도 더욱 돈 되는 ABL 바이오와 제약 바이오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